다항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산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여서, 네,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이제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을 보는 건데, 항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항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거를 하나의 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항인 거예요. 이렇게도 곱하기로 돼 있죠? 이것도 항인 거고. 원래 2라고 돼 있는 애는 항상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1이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항인 거야. 그럼 얘는 항이 몇 개냐? 그렇게 얘기하면 항이 3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래서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수항이라고 나왔는데,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없이 숫자만 있는 얘. 네, 숫자만 있죠? 네, 얘가 상수항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했는데, 개수라는 게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자, 이걸 개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개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x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x의 개수는 뭐야? 이 앞에 붙어 있는 2인 거야. 그럼 y의 개수는 뭐냐 그러면 y 앞에 붙어 있는 3인 거야. 근데 보실 때 부호도 같이 네, 개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마이너스 3이라고 개수를 얘기하셔야 돼요. 부호까지 같이 묶어서. 자, 그래서 이런 게 개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단항식, 다항식이 있어요. 자, 단항식이라는 건 그냥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게 하나만 있어. 그럼 단항식. 지금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더 많아. 그러면은 다항식. 근데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도 다항식이라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그냥 얘만 단항식 따로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항이 무조건 있으면 다 다항식인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인 거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옆에 있는 거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옆에 보시면 항이 몇 개죠? 이거 보면 항이 몇 개요? 3개죠. 네, 상수항은요?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항이 뭐냐 그러면 플러스 5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y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15. 플러스 15 그냥 15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x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3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항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면, 항이 지금 얘는 3개인 거였으니까 그걸 다 쓰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x 써있죠? 그럼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건 마이너스 4y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건 플러스 3 써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x의 개수가 몇이죠? 2.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 상수항은 3. 그래서 얘는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 거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이렇게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항을 써라 그랬으니까 각자 쓰면 x제곱 x 마이너스 2. 상수항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 x제곱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x제곱 앞에 뭐 있어요? 없으면 뭐죠? 1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얘 앞에 곱하기 1 있는 거지. 네, 근데 안 쓴 거잖아요. 우린 생략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1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x의 개수도 1이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거 항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상수항이 뭐냐 그랬으니까 플러스 1.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다음 얘는 항이 2분의 1 x, y. 자, 상수항은 뭐죠? 상수항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없으면 뭐예요? 0이요. 네, 자. 얘 아무것도 없는 거에 뭐 1을 곱할 필요도 없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 1도 곱해지는 거거든. 그치? 문자라도 있어야지 1을 곱할 수가 있는 건데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0인 거예요. 자, 개수는 2분의 1, 얘는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 쓰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X 표시하셔라. 네,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얘는 다항식이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얘는 항이 두 개다. 2번 맞아요? 아니요. 그럼 뭐죠? 네. 네, 항이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3이다. 네, 맞죠? x제곱 앞에 3이 있으니까. 자,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 x제곱 따로 얘기하고 x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x제곱이랑 x는 같은 게 아니야. 네. 자, 그 다음에 자, 5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에서 상수항은 3이다. 맞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3이잖아요. 네. 부호까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5번. 단항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단항식도 다항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으니까 x네. 네. 자, 이렇게 돼야죠. 이해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 자, 항의 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수라는 게 뭐냐면 요 위에 조그맣게 써있는 원래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수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 문자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차수인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차수라는 건 이 식이 몇 차식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있으면 2차식인 거야. 지금 얘는. 예를 들어 3x라고만 써있으면 1차식인 거야. 여기 1 생략된 거죠? 네. 안 써있는 거는. 그리고 지금 3,5x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3차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이 몇 차식이냐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제일 큰 거를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식은 3차식이다. 각자 봤을 때는 얘는 3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문자가 없어. 3만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는 몇 차식이라고 얘기 안 해요. 빵차식인 거야. 네. 이해되시죠? 문자가 없이 있을 때는 몇 차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 자, 이제 1번 볼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자, 2a의 제곱은 a가 두 번 곱해진 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3a는 a가 한 번 곱해진 항이다. 1은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a가 0번 곱해진 항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 자, 항이 뭐냐? 그랬으니까 네, 다 써요. 안 보이네. 항이 뭐냐 그랬으니까 2x랑 마이너스 4 쓰면 되고 상수항은 뭐죠? 마이너스 4.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의 개수 1. 아니죠?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가져가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개수도.
x의 개수는 2. 마이너스 x제곱의 차수는 2차. 2x의 차수는 1차. 그래서 마이너스 x랑 2x 중에 차수가 큰 항은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 식 전체의 차수는 2차.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항식이 1차식이냐라고 하면 아니죠. x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2차식이라 그랬습니다. 아, 이게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으신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같이 그냥 빨리 하고 갑시다. 1번은 차수가 뭐죠? 1번 차수 2번은 네 1차식이니까 1. 다음 3번은 3, 4번은 2, 5번은 둘 다 이렇게 둘 다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같으니까 제일 큰 거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 문자가 이렇게 분모해 있어. 이건 몇 차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문자는 분자에 있는 걸 보고 몇 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얘는 몇 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뭐 처음이니까 같이 많이 풀 거예요. 다음 다항식이 1차식이면 똥 아니면 x. 1번 x. 2번 네 x. 3번 5. 4번 네 5.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차식에 대한. 네. 그래서 지수를 보고 몇 차식인지 확인하는 거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반항식의 수의 곱셈 나눗셈 아마 8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은 반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 방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이유는 없어요. 네,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네, 그냥 풀기만 할게요. 자,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선 다 곱하기로 분리시켜라. 이 사이에 곱하기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숫자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2랑 5를 먼저 곱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셔서 곱하니까 10이죠. 그래서 10x. 근데 이런 건 방금 얘기했듯이 이 과정은 솔직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5랑 2랑 곱해서 10x라고 바로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어차피 정수와 유리수에서 이미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배웠잖아요. 거기만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빠른 계산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 뭐 있으니까 쓰지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 먼저 확인하는 거죠. 항상 순서대로 솔직히 얘기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2랑 3이랑 곱해서 6이고 x 하나 있어서 x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굳이 쓰라고 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x. 굳이 저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 나누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쓰시고 숫자끼리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약분하죠? 네, 그래서 3x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문자식을 이제 배웠으니까 나누기가 있으면 얘를 그냥 분모에다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x 쓴 다음에 약분하셔서 3x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위의 방식보다 밑의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계산하실 때 밑에 방식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분자 분모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얘처럼 이렇게 어중간하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계산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좀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에 따라 완성하셔라. 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호 먼저 결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한 번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부호를 결정하셨으면 이제 숫자만 곱하시면 되니까 2 곱하기 5여서 10인 거고, 그래서 부호 쓰고 숫자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 순서대로 부호, 숫자, 알파벳 순서, 네, 이 순서를 계속 따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는 그냥 이제 계산해 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굳이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네, 식을 쓰시는 것만 좀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얘는 원래대로 생각하시면 자,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y 곱하기 10인 거예요. 그죠? 그럼 부호 먼저 결정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해야 되니까 4분의 3이랑 12를 곱하시고 뒤에 y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을 해주시면은 얘는 3이 돼서 부호는 마이너스고 숫자는 9고 y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호를 무조건 결정을 해서 앞에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이따가 하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은 네,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 나누기도 나와 있는 거 그냥 하나 하고 갈게요. 6번 한번 하겠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3분의 4 A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분자 거라 그랬죠? 그냥 분자에다 써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역수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하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여서 플러스고, 숫자는 3분의 4 곱하기 12분의 1이고, 문자는 A. 이제 약분을 해주시면 4랑 약분하니까 지금 3이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A.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곱셈 나눗셈 다시 나왔는데, 요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분배 법칙. 문자식에서도 분배 법칙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랑 x랑 곱하고, 그 다음에 2랑 3이랑 곱하고, 요 가운데 부호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2x 플러스 6,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도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분배 법칙을 하라는 얘기니까 3 곱하기 2x, 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인 거고 3 곱하기 1, 그래서 6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뭐 밑에 있는 것도 한 번씩 곱하면 3x 4, 얘 두 개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얘도 분배 법칙을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식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 예를 들어 플러스이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2가 있으면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정수와 유리수에서. 그러니까 얘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의 가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게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바로 쓸 수 있죠. 근데 보통 귀찮아서 다 이제 여기 있던 것처럼 한 번씩 분배 법칙을 합니다. 이거 생각하기가 더 불편하니까 헷갈려서. 그래서 무조건 분배 법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 최대한 자기가 편한 방식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4번에 나와 있는 것도 역수를 먼저 하죠. 네,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먼저 쓰고, 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하죠. 그래서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쓰시고, 그 다음에 약분을 하시면 2x, 여긴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요런 방식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나누기가 있으면 그냥 분모에다 써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고, 얘도 분배 법칙이니까 이렇게 한번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분의 3x 3분의 9 그래서 약분하면 x 약분하면 플러스 3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은근히 두 번째 거를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렇게 가로를 안 쓰잖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가로가 있는데 가로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분배 법칙 해야 될지 솔직히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냥 하나인 줄 알고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항상 분배 법칙이 항이 두 개가 따로 있으면, 네, 그러면 분배 법칙을 꼭 해주셔야 된다. 네,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풀어야 될 것들만 있나요? 네, 스스로 점검 나왔네. 그 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109까지 네, 우선 풀어주시고요. 네, 다 푸신 분들은 우선 프린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괜찮으면은 동류항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